정치마수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당부터 여쭤볼까요? 오랜만에 1, 2 후보 네거티브는 중단된 겁니까? 보시기에 평가하시기에 휴전입니까? 공식적으로는 불안한 휴전이죠. 예, 불안한 휴전입니까? 언제든지 또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위험합니까? 보시기에. 아무래도요. 예. 후보 본인들은 좀 자제하려는 기색이 있는데 또 캠프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거고 또 측근들이 한마디 하면 또 그게 양측에서 또 불이 붙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에 남아 있습니다. 불안한 휴전이란 건 인정하시는군요. 인정합니다. 예. 근데 그 불안한 휴전이라도 휴전하고 나신 다음에 정책을 굵직한 걸 하나씩 내놓으셨습니다. 뭐 물론 객관적인 평가는 어려우시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평가. 그래도 그런 공약들을 정책 공약들을 내보이니까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조금 안심은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는 1,000만 원 대출. 그렇죠? 1,000만 원을 취약계층에게 대출하겠다. 아닙니다. 그냥 그 전 국민에게 전 국민이지만 우선은 장기 저리로 장기 저리로 한 10년에서 20년 장기 저리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출하겠다.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경제 활동 인구만 해도 한 3천만 명 된다면 300조 원의 기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매우 좋은데 그것을 앞으로 기금을 잘 조성하고 또 이것을 재정 손실이나 또 한 가지는 또 그 과도한 이제 대출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낙연 후보가 내놓으신 그 전국민 주치의제도 그거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G7에 다음하는 G8으로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 그만큼 선진국에 사는 전국민 주치의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공감대도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것을 현장에서 봤을 때 동네에서 한 곳으로 몰리거나 또 여러 가지 좀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비록 이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가 내세운 공약들이 조금 설익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정책 경쟁을 통해서 보완해 간다면 그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내놓으신 그 전국민 주치의제도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꽤 있던데요. 그래서 그게 아까 동네에서 보면은 어느 한 그 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교통정리 더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정책 대결 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관전자들로서 좀 못된 재미는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들을 만한 얘기는 훨씬 나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공약 경쟁을 하면서 또 때로는 검증도 좀 철저히 하고 그러면 더 국민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 덧붙이실 생각 없으시죠? 야당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그래도 이제 공약이 나왔는데 뭐 전 국민에게 1,000만 원씩 대출해 준다니까 과거의 신용카드 사태 그게 또 한 번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그 이재명 지사가 내놓는 공약은 나라를 망치는데 그 앞장서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하나 여쭤보면 뭐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어떤 그 취약계층이 돈을 빌리는데 너무나 어떤 위기로 몰리고 있으니까 뭐 100%, 200% 이자에 몰리고 이런 걸 개선하는 어떤 방안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이자 제한법이 이제 점점 내려와서 20%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100% 이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민들에 대한 그 햇살론이라든가 기존에 많은 정책들이 있고 그것조차 사실 그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층이라면 개인 파산 제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결을 하지 대출금을 더 늘려줘서 나라에서 돈 대어주고 그것을 또 못 갚게 해서 빚만 늘려주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든 야든 이 정책을 공약했을 때 전문가들의 반응 또 상대의 반응들이 전부 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은 더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국민들이나 지지자들한테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 다듬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나중에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찬반론은 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 이재명 지사 측 한 분이 나오시면 그때 한번 그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야당 얘기. 김 의원님은 요새 굉장히 진짜 좀 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와 힘들어 더불어. 죽겠습니다. 사실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뭐 왜 매번 그렇게 부딪히시나요? 아니 이제 우리가 정당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당헌 당규가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상식적인 그 기준이 있는데 뭐 이 어떻게 보면 당헌 당규라든가 또는 상식 수준의 그 협의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공정성마저 훼손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이 대선에서의 그 분란을 가속하면 결국 정권 교체라는 그 큰 대의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 좀 나서면 그것이 또 지도부 내의 분란이 되니까 예. 그런 면이 좀 굉장히 힘듭니다. 김 의원님 지금 표현하신 걸 그대로 빌려오면 이준석 대표가 당원 당규와 상식 수준을 넘어선 어떤 당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한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경선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경선 후보들 등록하기도 전에 토론회부터 2차례 열겠다고 하고 그것은 무슨 최고회의의 그 보고 절차 없이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그 최고회의 의결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최고위에서 권한을 이임받았다. 그 주장인 것 같은데. 경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한 것은 맞는데요. 예. 경선 준비하라고 했지 이것은 경선 준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 경선 준비하려면 이제 언제 후보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컷오프를 해서 몇 명으로 압축을 하고 경선을 할 때 선거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것을 결정하라고 그것을 안을 내서 또 결정권은 후에 그 구성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고요. 그것도 최종 결정권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경선 준비와 아무 관계 없는 직접 자신들이 그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하고 그 전에도 무슨 쪽방촌에 가서 삼계탕을 날라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겠다 뭐 하는 거는 좋은데 네. 오지 않는다고 공격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좀 공정하게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선 준비 이준석 대표의 말을 제가 빌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선 준비에서 토론 준비 같은 거 안 하면 어디서 하느냐 도대체 이 반응 같은데요. 경선 준비위원끼리 토론을 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당헌 당규뿐만 아니라 선거법에도 후보 간 토론회는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더 나아가서 그러한 후보자 간의 토론은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으로 당헌 당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든 형식적으로든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기구도 아닙니다. 다만 경선 준비를 위해서 임시 조직으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서 출범을 시켰더니 이분들이 경선 준비가 아니고 경선 절차를 땡겨서 이미 시행하고 예. 있는 거죠. 예.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하여튼 이 대표가 좀 독주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그런 행위의 배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본인이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어떤 약간 가혹한 비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고요. 예. 사실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는 우리 당의 후보들 중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예.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좀 돋보이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공정한 것 같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다른 후보자들이 예를 들어 모두 동의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후보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격을 하고 이런 그것을 또 대표가 직접 공격을 했거든요. 계속. 예.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예. 제가 그 김 의원님 여기서 모시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분보다도 어떤 적극적인 뭐랄까요? 지지랄까요? 평가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습니까? 뭐 그 배경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의 예. 우리 당의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현재 예. 오늘 현재 야권 후보의 최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여당의 1위 후보와도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도 보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최소한
상당히 예. 큰 폭으로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이 지난 1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유력 주자거든요. 예. 그런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제 플랫폼 정당을 주창하면서 외부에 있는 윤석열 총장 입당하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정권 교체에 나서자 해서 사실은 참 온갖 감언 이설을 다 동원해서 입당을 시켰거든요. 예. 근데 입당하자마자 이때부터는 이제 계속 그 공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점을 드러내서 빨리 조기에 약점을 드러내서 이 윤석열 총장이 이 실제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당을 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윤석열 총장의 어떤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떤 비판적인 분들은 일일 일실수, 일일 일망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철학의 부재 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네. 내에서도. 네. 그 부분은 좀 불안한 부분은 없습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에? 그것은 스스로 극복을 해나가야 예. 되고요. 극복을 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못 갖추겠죠. 예. 저는 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자리이니만큼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제가 해석을 해드릴까요? 국민의힘도 지금 바야흐로 이제 예. 경선에 돌입할 그 순간인데 예.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유승민 전 의원, 예. 홍준표 의원,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준석 대표 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는 지금 양상이더라고요. 예. 오늘도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측의 대변인 둘이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을 강하게 공격을 했던데 예. 뭐냐면 경선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토론회 참여 여부도 했는데 오늘 또 마침 그래도 그동안 좀 부정적으로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 인식이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께서 예. 전 총장께서 오늘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예. 지금 뭐 봉합도 되면서 또 갈등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한것 같습니다. 그 소식 아시죠? 김 의원님도? 근데 이제 그것을 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보인 것이 아니고. 예,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그 전에 잠깐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죠. 한번 준비되는 대로 저는 오늘 근데, 발언을 저는 근데 어쨌든 예. 당의 운영은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후보는 예를 들어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석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쨌든 공정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을 해왔고 그러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캠프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얘기를 아직 못 들었습니다. 당에서도 공식적인 요청이 아직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요청이 오고 캠프 측에서 얘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증 내지는 면접, 토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당당하게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또 정치적 관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구체화되면은 한번 우리 캠프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에게 내려주던 커피도 내려주지 못한 채 정신없이 집을 나선 게 벌써 한 달이 넘습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또 제 입에 익숙지도 않은 단어들을 말하면서 참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능숙하고 노련하지는 않지만 만일 정치에 능숙하고 노련한 것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전부였다면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자, 김 의원님께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 윤석열 후보 발언은 검토해보겠다는 겁니까? 나가겠다는 겁니까? 저는 뭐 해석을 좀 본인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예.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후보 입장에서 뭐 저는 이거 부당하니까 못 나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저는 이 토론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당이 이렇게 그 권한도 없는 경선 준비위원회가 준비는 하지 않고 예. 뭐 준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되었고 권한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요.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뭐 참여하는 것은 그건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 절차 문제를 삼으시는 거지 토론 자체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대원 측을 부정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해서 후보 등록하고 그 8월 말 저 후보가 등록하면 9월, 10월 동안에요. 토론회가 지금 10번 이상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오는 것은 윤석열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요. 그 토론회 이야기하니까 아니 저 축구사로 이제 막 나갔는데 축구대회 그 벌써 시작한다고 알려온다. 뭐 그런 이 볼멘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후보자들이 이 외부에서 영입된 후보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맛 좀 봐라는 식으로 이렇게 당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토론 자체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토론은 뭐 이상한 토론까지 많이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 측이나 최재형 후보 측이나 토론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없어하는 듯한 분위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 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그분들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캠프하고 따로 뭐 연락해 본 적도 없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 지금 후보가 13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토론을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토론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불편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어차피 아무리 자신이 없어도 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헌 당규에 근거도 없이 또 정해진 절차도 아니고 더군다나 경선준비위원회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이런 토론회를 연다면 그분들 사이에서는 내가 좀 그 불리한 이런 룰을 강요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요. 우리가 먼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토론에 대한 굉장한 그 나름대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론 한번 잘못하면 지지율이 폭망하고 역전되는 걸 저희 더불어민주당 사례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가급적이면 토론을 피하고 줄이고 그러고 싶겠죠. 아마 그런 점들이 앞으로 저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대로 그 토론회, 장외 토론회를 두고 굉장한 신경전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이 오늘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야당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어찌됐든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야당에서 1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지지율 늘 1대1 그 지지율에 대한 비교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또 그게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야권 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행보를 보이나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표정이 흐뭇해 보이셔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겁니다. 뭐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김 의원님 보시기에 당원 당규의 위반이다, 권한 없다 그 말씀은 아주 단정적으로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뭐 그거를 권한이 있다 없다 말할 입장은 아니고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 구체적인 다른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법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언론관계법이요. 일각에서는 어떤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특히나 어떤 그 문구의 자의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한번 당 입장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이것을 언론 구제, 피해 구제법, 그다음에 언론 조정하는 그런 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극히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가짜뉴스라든지 또 너무 그 인권 침해를 하는 그런 보도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수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가짜뉴스라든지 악의적 보도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 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절대 언론의 재갈물기는 아니다. 그 점은 뭐 확고한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징벌적 그 손해배상을 5배 이하까지 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정치인, 그다음에 대기업 재벌, 또 그 고위 관료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보다 더 엄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그분들한테는 더 엄격하게 배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악의적 고의성 뭐 이런 단어들이 가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그 악의성과 고의성을 강조할 때, 그냥 우길 때, 그럴 때 어떻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더 보강을 하고 예. 또 법원도 그런 점에서 그 법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판결을 한다면 언론에 그런 우려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중재법. 근데 이제 그 뭐 언론의 악의적인 그 허위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한다 뭐 그런 취지를 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그 도입된 법적 용어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악의적인 고의성 이런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법률 용어로 말할 때 선의 악의할 때 선의는 알고 있다는 거고 악의는 몰랐다는 것이고 예. 고의라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과실이라는 것은 실수거든요. 고의는 의도가 있다는 예.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고의성, 악의성을 막 섞었으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모호한 법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모호하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크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언론인들의 취재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것을 굳이 대통령 선거 전에 강행 처리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이런 처벌 내지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예. 있으니 미리 조심하라. 뭐 그렇게 해서 그 대선 국면에서 언론을 여권에 크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놓고 그 언론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근데 아까 모호성이나 예. 자의적 해석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가 상임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예. 여당도 좀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를 해서 기본의 취지는 그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든지 가짜 뉴스를 처벌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타협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의원님도 어떤 그 취지,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 이런 거에 대해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합의해서 정말 좀 명확한 표현을 써서 만들 필요는 있는 법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그 취지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낸 목적이 겉으로 드러낸 그 근거가 그런 것이고 실제 기본적인 목적은 언론 재갈 물리기죠. 그리고 특히 대선에서 여권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전 강압적인 선전포가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을 여야 합의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법 자체가 이쪽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그 이유에 걸맞는 법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나요? 그거조차 대선 지나고 좀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만약에 저희 민주당 여당도 대선을 오히려 의식한다면 이거 안 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굳이 언론에 그런 여러 가지 자극을 해서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동안 오랫동안 그 가짜뉴스라든지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 해라는 그 열망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 모호성이나 아까 김 의원도 말씀하시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그 네. 모호성이 자의적 어떤 해석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런 정의 부분들을 예. 여야가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또 언론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시민단체 하면은 저도 지난번에 제가 그 관련해서 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야당이 마음을 열고 또 언론단체도 마음을 열어서 하기는 하되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동안에 가짜뉴스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 피해는 전부 야당이 입었지 여당은 사실 그런 피해 별로 입은 적도 없거든요. 오히려 가짜뉴스로 도움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이 법률안을 내놓고 있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여당에게 조금이라도 체면 손상이라도 될 만한 그런 어떤 좀 허위 보도도 못하게 막고 그것을 통해서 선거에 이기려는
그럼 뭐 시도죠. 뭐 지금 지금은 국민들이요. 그런 언론 통제, 뭐 언론을 뭐 쥐락펴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선진국에 집은 뭐 상황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니까 그건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옛날 생각이라. 아니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아니 그건 말씀드릴 수가. 오늘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논란이 좀 거센 것 같아가지고요.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제 김은혜 의원 나오셔가지고는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김 의원님은 다르시죠? 예, 저는 뭐 전부터 가석방 제도는 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 형기 60%, 70%, 90%까지 가서 가석방 해야 된다는 주장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당의 입장은 혹시 정리가 돼 있습니까? 당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뭐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가석방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이라고 하면 불 떠는 분들에 의해서 더 엄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석방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네.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걸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그런 여러 경제 사정, 또 반도체 문제, 또 코로나 백신 문제 이런 좀 경제 쪽에 기여라는 게 한 여론조사를 해봐도 60에서 70%의 국민들이 찬성한 이유가 그런 그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그런 폐해도 불구하고 가석방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빚을 졌다 국민들한테 이번에 가석방으로 나왔으니까 제대로 일하고 국민들의 빚짐을 갚아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분들의 의견을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